제17편 2권 사기세가 29회 발해세가. 현재 주작된 역사 속에서의 발해는 동북 삼성 지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밝혀봅시다. 발해라는 지역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주영이 발해를 처음 공국했을까요? 발해태수 원소. 소시적부터 조조와 원소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원소의 가문은 고조 때부터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 집안 출신으로 궁궐 내에서 지지자들이 많았지만 낙양은 그의 본거지가 아닌 외지이므로 동탁의 군사를 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그는 낙향하게 되었고 원소의 반란을 두려워한 동탁은 원소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그곳이 발해였습니다. 발해태수 원소. 통상 신하에게 봉지로 줄 때에는 그의 고향을 봉읍으로 주었습니다. 원소의 고향은 여남 여양으로 이곳이 하남성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란 상나라의 무리입니다. 원소의 고향 여남과 하남성 상수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남은 예주에 속하며 38개연을 관할했다. 치서는 평여이며 그 성터는 하남성 평여에 있다. 우선 예주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도곤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단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무주의 군명을 무산 적천 단천이라고 합니다. 적산 단산에 있는 곳이 적천 단천으로 경상도 영해, 충청도 단양과 전라도 무주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예주가 관중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단양은 관중의 한강 유역에 있었던 적벽대전의 무대였습니다. 하남성. 경상도 하등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덕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하남은 관중에 흐른 한강의 남쪽인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상수. 신증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상주, 상락, 사람볼, 사벌, 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판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에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주 상산에 있는 내가 상수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란 원나라의 상도로 위신 상국 즉 황제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소가 이곳 천조가 있었던 개경 출신으로 그곳이 바로 발해였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성 신도의 개경 서울지역이 발해였습니다. 발해 간다라고. 안록산이 발해인 고란을 공격한 다음에 발해 당나라의 사신이 방문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들 지명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753년에 오공이 당나라 사신 장동왕을 수행하기 위해 건타라국에 갔을 때는 이 나라가 계빈국 동부의 한 도성이 되어 왕이 여름이면 이곳에 머물고 겨울에는 계빈에서 보내곤 했다는 사실과 753년에 당나라가 발해의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고선지의 탈레스 패전과 다음에 안록산의 고란 공격의 전후 처리 문제로 사신단이 상호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건타라국이 계빈국인 카핏이 동부의 한 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핏이란 카불의 샤카 불이 부도입니다. 간다라국이란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로 이곳이 성도이기도 합니다. 성도에서 성씨가 탄생하는 곳으로 성씨는 창녕성씨 단본입니다. 그런데 창녕의 군명은 하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곳이 여름 수도였습니다. 여름에는 천조가 있었던 금도의 창녕에서 머무르고 겨울에는 계빈인 샤카부도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발해의 건타라국의 군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건타라국. 대당서였기에 간다라국, 건타라국을 인용합니다. 간다라국의 큰 도성은 페샤와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당금자의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지류로서 역사 속 사천성 송도 남쪽에 위치한다. 파샤를 끼고 흐르는 신도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 그래서 파시아우르가 금도라고 불렀다. 역사 조작으로 현재의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갖다 붙였다.
그리고 여기 힌도의 강이라고 힌도스, 인도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입니다.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렀습니다. 옥루, 산 이름으로 송도 서북쪽 도강현 경내에 있다. 송도의 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옥, 여기서 옥에서는 옥, 쇽, 쇽, 후 등 소리가 참으로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척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슈루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파샤오르가 아닌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간다라 파시오르의 한자음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도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하다. 파사는 시로 발음이 난다. 그러면 파시오르가 됩니다. 파시오로 파시오로 파샤오로. 금도 옥루는 간다라이지만 이 비단금자의 금도를 가인도, 건도, 건도로, 가인도로 발음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금도 우루의 발음일 터입니다. 나머지는 금도의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 개경을 안심하고 건타라, 힌도, 파랄사, 파셰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샤우르의 금도 성도가 200이 읊고 있는 힌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서 찾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발해의 여러 표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로사, 프로사, 파랄사, 파셰, 바사, 파샤, 발해, 파사, 페샤는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사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포로, 프로, 파랄, 발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말 발해는 보살부 혹은 천조가 있었던 포르사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파촉은 한자로 음치한 것이고 이것을 파샤오로 페샤아로 간다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것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고죽국으로 이곳의 중경 현덕부의 수도를 정한 발해는 푸르사푸라의 보살부벌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자리 잡았던 간다라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며 이것이 중경 현덕부였습니다. 발해의 도, 중경 현덕부. 696년 5월 마침내 거란인 이준충과 손만양이 용주 도독 조회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틈을 타서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말가림과 함께 용주를 빠져나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이해고 당나라군을 천문령 전투에서 크게 무찌른 뒤에 만주 동부 지방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가리를 규합하여 698년 길림성 도나현 부근의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우고 연노를 천통이라 하였다. 발해는 대조영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나라를 말하며 이후 228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및 연해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해 존속하였던 국가이다. 건국할 당시 대조영은 스스로 나라의 이름을 진국으로 정하고 그 후에 713년 당에게 자효위 대장군 발해군왕 호란주 도독으로 명목상 책봉된 후로는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거란인 요의 정치와 발해가 건국된 동무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거란 요, 평안도 독천의 군명을 요원 독주 장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원 요양이 관중 지역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중의 구중몽골의 박토를 알토라고 합니다. 이 알날 땅의 흐름물이 아리수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날은 발음하기가 힘들어 라오, 랴오, 야오로도 발음하면서 이 랄수가 라오스, 요스로 발음하다가 한자 요화, 요양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이 관중을 요양이라고 하고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을 요양의 동쪽인 요동이라고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고란인 이진충은 외부인이 아닌 관중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동모산.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모산성을 뜻하기도 하며 698년 대지용이 발해를 건국한 뒤 제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형성 및 변천. 동모산은 본래 숙신의 근거지인 호란주였는데 발해의 영토가 된 뒤에 중경 현덕부가 되었다. 현덕부에는 노주, 현주, 철주, 영주, 흥주의 6개 주가 속했으며 백암을 비롯 26개원을 관할하였다. 동모산은 청나라 때 오라성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대표의 직함과 관련 있는 곳이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은 모산의 동부입니다. 모산은 또한 하우인 김수랑의 무대 모산 진치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덕원 도부의 군명을 동모, 천정, 정천, 의천, 덕주, 의춘, 의성, 춘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무라고 합니다.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진국 발해가 당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에 나라를 건국했을까요? 이 동무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의춘의 동무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있었다고 했으며 발해가 건국된 곳은 동모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관중에 동무에 있었던 산이 동모산이었는데 발해는 관중의 천문령 너머에 동모산에 대진국 발해를 건국했다고 했습니다. 관중에 있었던 동모산의 반대편 너머에 개경 서울에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것입니다. 대제용 일가가 벌모로 있었던 곳은 당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 한중으로 이곳에서 탈출해서 관중과 개경 서울의 가운데 지역에 있는 천문령, 천안에 있는 문이 천문령으로 천문령 동모산을 넘어 개경 서울에 대진국 발해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상경 용천부. 발해는 756년 수도를 천주가 있었던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755년 12월 16일 장안의 당은 안록산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해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고 하니 중경과 상경의 지명을 살펴보고 발해가 천도한 숨은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중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중부지역이 중경입니다. 그리고 상경은 경도인 서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경의 경은 경도인 서울입니다. 발해의 역사에서 발해가 천도한 곳을 상경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상경 용천부입니다. 경상도란 간단히 말하면 경주와 상주의 합성어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이라고 합니다. 상주가 한나라의 제후국 상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천조가 있었던 창녕을 기반으로 관중을 장악해 황제가 된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탕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발해가 있었던 중경이 하나라가 시작된 곳이며 천도한 상경이 상나라가 시작된 곳입니다. 상주와 상경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위윗 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이 나왔으니 하도 찾아봅시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주, 하왕, 창산, 창성,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주로 이곳은 천조 보살부가 있었던 곳이며 상주의 군명 상주는 위윗의 상국으로 자 그러면 왜 이곳 상주를 위윗의 상국이라고 표기했을까요?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이곳 상경과 관련된 곳이 또한 삼황이 계셨던 곳으로 그래서 다른 제후국들과 비교해서 상국, 황제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경 용천부의 상경은 개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러면 발해의 수도가 있었던 용천의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룡군이며 신라 경도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계남은 교룡산성 안쪽에 있던 성국사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전라자도를 통솔했다. 교룡산성 안에 있어 산상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국사의 본래 이름은 용천사이다. 용천사가 교룡산성 남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입니다. 용천사가 있었던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이라고 합니다. 용성이란 천하의 법왕이신 전왕님, 부처님, 상제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당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며,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용왕님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고, 경상도 경주는 탕구로 당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당구트로 역사 속 남양, 남원, 경주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안세의 난으로 위험에 처한 관중의 황제 당 현종과 숙종을 위해 발해가 천주가 있었던 중경의 개경에서 현왕님이 계셨던 상경의 용천부로 천도해서 황제 당 숙종이 천주가 있었던 곳을 기반으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던 것입니다. 동경, 서경, 중경의 개념은 내가 개경인 서울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의 진산 금강산인 백두산을 등지고 서쪽이 서경인 평양이며 동쪽이 동경인 경주였고 그 가운데 지역이 중경이었습니다. 발해의 수도 중경 현덕부가 있었던 곳은 개경 서울의 중경이며 천도한 상경 용천부는 경주인 남양이었습니다. 관중의 황제 당 현종은 결코 현차이나 서안에서 사천성까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간 것이 아닌 관중에서 옆에 개경 서울로 몽진을 갔었던 것입니다.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의 발해. 자, 그러면 왕명에 의해 편찬된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궁 여지승남에서는 발해가 있었던 곳을 어디라고 했을까요? 신정동궁 여지승남 국역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담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구리가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써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경도인 서울의 왼쪽으로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이 경도인 개경의 서울이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증거들이 신정동궁 여지승남에도 있는데 왜 대학 교수와 강단 사학에서는 발해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진정고 선열들의 피와 땀에 의해 독립되고 건국된 나라가 맞습니까?